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輕笑聲，再為我送溫暖。你為我 최경영 남자로 기자로 가장으로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 때로는 비장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실 탐사, 정의로운 언론, 지치고 흔들리고 부담스러운 길이었지만 여러분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심입니다. 이제는 유머도 욕심납니다. 여러분을 웃기고 울리고 싶은 남자, 장국영도 울고 갈 매력부자 최경영. 이곳에서만 최경영의 진면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네, 장국영 팬분들께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죄송합니다. 장국영 씨와 저를 비교할 수는 없죠. 장국영이 부른 영웅본색 1에 나왔던 당연정이라는 영웅본색 OST의 노래를 같이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가끔 허당 최경영입니다. 주말에는 재미도 흥미도 플러스 마구마구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집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우리 프로그램 최고의 흥행연사 두 분을 아주 어렵게 모셨는데요.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안유아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과 미국의 이야기를 오늘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하고요. 다음 주에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1부에서는 중국인과 미국인, 미국인과 중국인의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가정, 직장관, 철학, 돈에 대한 이야기, 부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도 좀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1부를 다 채운 다음에 2부에서는 미국 경제, 중국 경제 거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터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미국인이랑 중국인이랑 어떻습니까? 교육에 대한 그 열의 같은 게 비슷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중국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중국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예, 존 리 대표십니다. 근데 이제 예. 미국은 이렇다 예. 그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고요. 그렇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은 예. 이렇다, 뭐 한국은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예. 지역은 정말로 미국도 한국처럼 교육률이 높고 예. 또 그렇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 느낀 거는 그 어떤 아무리 교육률이 높아도요. 예. 그거를 한국은 제가 신기한 게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음. 공부가 아니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아티클을 읽었는데 재미나더라고요. 한국의 교육률은 굉장히 높은데 배우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낮다 그래요. 그런가요? 되게 신기하죠.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높은 것 같은데 한국인들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예. 내가 어떤 좋은 학교를 가서 내가 어떤 타이틀을 얻기를 원하는 거는 높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 지식을 알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은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수동적이라는 말씀이겠네요. 그것도 일맥 살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계속 그런 식으로 사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내가 저 학교를 들어가면은 내가 성공을 하겠지 하는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든 거지만 네.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한국은. 근데 미국에서 저는 이제 한국에도 대학교 다녔고 미국에 다녔는데 미국에서 다닐 때는 실제로 그거를 배우고 싶은 게 더 열망이 커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가는 것보다도 예. 내가 어떤 지식을 얻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그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체적인 향학열. 그렇게 그렇죠. 하면은 또 훨씬 더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네. 놀랐던 거는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휴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학생들. 휴강하면 또 좋아하고 학생. 좋아했죠. 교수님도 좋아하고. 근데 예. 미국에 대학교 들어가니까 예. 교수가 휴가 안 되니까 그 학생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예, 내가 등록금 냈는데 음. 왜 그걸 약속을 안 지키냐.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대단히 다르구나 생각이 그런 그런 측면에서는 보통의 미국인들과 보통의 한국인들이 약간 좀 다른 것 같고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역별 차이가 좀 크고요. 중국도? 네, 예. 좀 중국은 동북 삼성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만주라고 하죠. 예. 그쪽 지역은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한 데서 자기의 희생을 앞세워서 예. 자식들이 교육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북쪽하고 저기 내부 쪽 호남성, 호북 이런 내륙 쪽은 좀 이런 정서가 강해요. 예를 들면 중국의 대통령 주석, 뭐 후진터, 예. 뭐 짱점이 이런 예. 사람들이 다 내부 쪽 출신이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광동성이나 이런 건 좀 상인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좀 공부보다 돈. 어릴 때부터 창업하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위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좀 제가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립고등학교 출신이랄지 보스턴이라는 특정 도시 출신들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뭐 같은 거리에 살았다 뭐 이런 금융가 보면 특히 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국을 움직이는 거는 1%의 엘리트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구하는 게 많죠. 도덕성을 요구하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배울 때 그런 그 남을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도덕성을 많이 요구를 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예.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영리함 때문에 특히 유태인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정하거나 할 때 그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똑똑한 사람들 몇 명이 미국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완전히 또 어떻게 보면 계급화가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꼭 계급화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엘리트 그룹이 아주 큰 픽처를 그린다 그러면 예. 또 디테일로 가서는 하고 싶은 사람이 나는 뭐 장사를 하고 싶고 나는 돈을 벌고 싶고 나는 뭐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고 그런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나라 통치하기는 이런 엘리트 구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다 똑똑하면 나라가 안정을 찾기 힘들거든요. 한국이 다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래서 예. 상위 1%만 똑똑하고 나머지 99%가 뭐 별로 생각이 없이 산다 이러면 99%가 똑똑해요. 예. 예. 그래서 나라가 통치하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본 예.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우민 정책을 펼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일상생활에서 재미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죠. 나라는 똑똑한 사람만 리드하면 되는데 예. 만약 99%가 다 똑똑하면 거꾸로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굉장히 통치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미국과 같은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은 그러니까 일단 대학생들 예. 1년에 대학생이 지금은 83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예. 옛날에는 그 굉장히 대학 가기 힘들었어요. 몇십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결국은 나라를 리드하는 층에 속하고요. 예.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공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월급 받는 거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는 만족하고. 사람들이었죠. 예. 근데 최근에는 마윈이 이런 스토리가 사람들한테 굉장한 희망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마윈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창업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인스토리를 좀 간략하게라도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 알리바바 마윈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64년생인가 65년생인가 대충 그래요 나이가.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한국의 단어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분한테는 죄송합니다. 루저였어요. 아, 루저. 루저란 거 뭐냐면 대학도 뭐 3년을 해가지고 겨우 일반 대학을 갔고요. 본인도 그런 말을 약간 한 것 같아요. 야, 옛날에 예.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취직을 했는데 어디 가나 실패했어요. 예를 들면 뭐 KFC에 23명이 갔는데 22명이 합격했는데 한 명이 떨어졌는데 그 한 명이 마윈이었어요. 그래서 취직도 잘 안 되고 대학도 겨우 KFC 갔고 우리 그래서 예.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는 그 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뭐 끝까지 성공해서 오늘의 글로벌 뭐 선도 기업이 됐고 또 리더가 됐는데요. 그게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꼭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하네. 마윈 같은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예. 마윈이 그 얘기 했어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이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누구나 다 사장이 되려고 해요. 근데 이게 기업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 회사에 들어올 때부터 내가 사장이 될 걸 생각하고 이 회사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내가 빼낼 것만 빼내고 배울 것만 배우고 내 걸 만들자는 생각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네. 충성보다도. 예.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나가서 독립하려고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기업가들한테 인터뷰해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고용하는 거래요. 아. 사람을 관리하고 고용하는 거.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 인생에 별로 욕심이 없고 그냥 월급을 타는데 만족하고 이러면 충성하겠죠 그 회사에. 그렇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쉬워져요 일하기가. 예.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누구나 다 사장이 되려고 하면 다 힘들고요. 나라도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되려면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누구나 다 일부러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예. 자기가 항상 장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죠. 하기야 제가 저 네. 국회 취재를 하는데 초선 의원을 취재하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99명이 의원만 되고 나면 나도 언젠가는 대통령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불현듯 가지게 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턱도 없다 이런 생각을 아니 저는 뭐 허경영 예. 같은 분들도 예. 나오잖아요. 같은 경영이라서 저는 그분이랑 아 그럼요. 예, 이름이 같아가지고 이름이 예, 좀 같으시네요. 약간 난처합니다. 예, 막 놀랐어요. 저는 예. 놀라갔어요. 돈에 대해서는 그러면 미국도 이렇게 근데 미국은 이런 기업가 정신이 차고에서 뭐 이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뭐 게라지에서 창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기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미국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근본적으로 미국이 왜 이렇게 강대국이 됐을까 그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의 자유로움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교육에 다른 게 그 미국 제가 우리 아들도 다니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하고 같이 뭘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거나 예. 해서 같이 뭘 해서 우리 그 앞으로 그 친구들끼리 창업을 할까? 예. 그리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굉장히 그런 프렌드십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창업을 얘기하게 되고 하는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제가 많은 젊은 사람들 보면 교육이 그 옆에를 이겨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애보다 성적이 더 좋아야 되고 옆에 짝보다 더 우리 애가 수능 시험이 더 좋아야 되고 경쟁적이죠. 그런 예. 이제 줄을 세우는 교육이 저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인생을 살면서 100세까지 사는데 내 친구들하고 같이 어떤 기업을 차리고 또 뭐 취직을 하더라도 우리는 친구와 같이 기업 차리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배신당한다. 그렇죠. 예. 미국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스포츠죠. 활동하는 걸. 예. 예. 스포츠를 하게 되면 막 다치기도 되고 쓰러지게 되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끼리 부딪히는 걸 배우게 되죠. 그러면 웬만한 거는 그때 훈련을 하는 거죠. 웬만한 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오해가 있더라도 풀 수 있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때 그리고 예. 이제 그 존 리 대표께서 우리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뭐 자동차를 부자들도 잘 타고 다니지 않는다. 전략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네. 예. 종합해 보면 서울여대 한동철 교수가 부자 학회장인데 그분이 부자가 되는 방법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딱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절약, 창조, 협동.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자유로웠다. 먼저.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협동 정신을 그렇죠. 예. 길렀다. 그리고 절약하는 습관을 길렀다. 이게 지금 부자가 되는 습관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국 교육 같은 경우는 매우 경쟁적이고 남을 밟아서 내가 올라가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주의를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주의를 적으로 본다.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도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 학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학교 고르는 거 들어가는 방법 학부모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입시 상담에 입시 상담 뭐 이런- 맞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신 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머님들 옆에 어머니들이 다 적인 거를 아십니까? 예.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 정보를 공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예. 놀랐어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리더가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학생들이 친구에게 자기가 어떤 학원에 다니는지 말을 안 해줘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만약에 한국의 리더가 됐을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지금 공유 경제나 나눔의 경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야만 창조적인 어떤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길인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중국은 사실은 생각이 자유로운 국가 그러면 미국이 심벌 상징인데 중국은 생각이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예. 제가 중국에서 교육받았잖아요. 저도 중국에서 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살면서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당연히 한국 분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비교가 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러잖아요. 중국이면 일당 독재고 독재 국가고 모든 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회사 내도 국유 기업이면 당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압적일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중국은 네, 굉장히 그 놀랍게도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를 뗐는데요. 근데 각 기업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한국은 제가 제 경험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한국의 기업은 어느 장님을 마음대로 누구를 자를 수가 있더라고요. 뭐 굳이 자르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 나가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죠. 훨씬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 장이 쉽게 결정해서 얘가 나한테 충성을 안 한다고 해서 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기사 운전기사하고 장은 같이 식사를 해요. 아, 평등하게. 네, 그래서 예.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뭐 기업인들을 모시고 중국에 갔다. 그럼 같이 이렇게 거기 장들하고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중국은 기사가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식사를 해요. 예. 그러면 여기에 기업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여기의 기업인이랑은 한국 기업인들. 예. 나를 우습게 보나? 왜 이 자리에서 운전기사를 이 식사 자리에 같이 식사하게 하지? 나를 우습게 보나? 근데 옛날에는 근데 이제 네. 제가 KBS 입사했을 때만 해도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운전기사분들이랑 네. 같이 뭐 기관장들이랑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점점 변해버린 것 같아요, 한국도. 여기는 네. 꼭 그 기업뿐만 아니고 각 뭐 싱크탱크도 그렇고요. 거의 조직 내에 이렇게 딱 계층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 계층과 이 계층이 식사하는 거는 굉장히 뭐 어떤 예의스럽지 않은 행동으로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그런 걸 느끼셨다. 너무 많이 느꼈죠. 근데 중국은 어떠냐면 예를 들면 사장과 운전기사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인권적으로 등급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사장은 좀 더 리더십이 있으니까 사장을 하지만 예. 내가 운전기사라서 네가 나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 인권적으로 나를 우습게 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안 봐요. 그러니까 인권은 평등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들이 역할이 다른 거죠. 예. 이 사람은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역할이고 그거 맞죠. 나는 운전기사 역할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우리들이 인권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권은 누구나 동일하니까요. 예. 근데 예. 이번에 제가 그 우연히 어떤 걸 봤는데 독일의 민주화를 보게 됐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그 공감하는 게 독일은 정치 민주화, 사회 민주화, 경제 민주화, 문화 민주화가 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문화 민주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정치 민주화는 됐는데 예. 사회 민주화, 문화 민주화
경제 민주화는 안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중국은 문화 민주화, 사람들이 인식상으로 민주화가 됐다라는 거죠. 음. 이게 문화 민주화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능력이 똑같을 때 진급의 기회가 한국은 진짜 평등하냐? 예.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어느 급에 가도 여성의 비례와 남성의 비례가 거의 절반씩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올라갈수록 거의 남성들만 있지 여성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민주화, 문화 민주화 이런 게 그 행식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 아직은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걸 많이 느꼈다는 거죠. 저항심이 마구 생기는데요. 그래서 아니 한국이 네. 중국보다 경제 민주화, 정치 민주화는 아니 중국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제가 말하는 예. 거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사회주의라는 이 체제에 살아왔기 때문에 예. 이게 너하고 나가 동일하다는 게 굉장히 강해요. 아 그거는 생각이. 그거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말씀이라면 그게 이 조직 내 체계도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역으로 네.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사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예. 그 다름을 어느 정도의 동일함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이제 그 다른 거를 뭘로 표현하냐면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다른 건 돈이다. 예 CEO가 되면 돈 엄청 벌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경험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역할을 못하면 그 돈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에 뭐 100만 불을 받지만 다른 예. 사람은 10만 불 받는 거죠. 그건 철저한 거예요. 음. 근데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재미난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신기하게 느꼈던 거는 미국은 예를 들어서 그 연봉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예. 그 역할에 따라서요. 예. 근데 그 이외에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출장을 간다. 예. 그러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탈 거냐 아니면 뭐 코치 클래스를 탈 거냐 그거 할 때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보통 미국 뭐 한국에서는 직위가 그렇죠. 기준입니까?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네. 사장은 퍼스트 클래스. 네. 예. 그다음에 뭐 이사까지는 예. 뭐 비즈니스 클래스. 그렇죠. 나머지는 코치 클래스 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우리 호텔 이카노미라고 합니다. 예. 예, 호텔도 예. 틀려요. 예. 호텔도 사장은 맞습니다. 이 호텔에 예. 묵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100불 이하, 예. 150불 이하. 근데 미국은 예. 그런 거엔 차별을 안 주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은 게 아니고 차별을 안 줘요? 그럼요. 6시간 이상이면 비즈니스 클래스. 아 무조건? 예. 그다음 6시간 내가 미만 말한 게 이런 거예요. 아. 네. 이게 이런 게 진짜 민주화거든요. 그러네. 네. 일하러 보냈는데 이런 그 게- 사람도 피곤하니까. 이게 민주화예요. 아. 저는 글쎄 그게 민주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단어- 신기한 거예요. 단어는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가- 민주주의라는 단어하고는 그러니까 다르지만 생각의 차이죠. 생각은 비슷한 생각의 거예요. 차이죠. 그러니까 네. 한국은 굉장히 계급사인 거죠. 오히려 예, 진짜 계급사회죠. 계급사회죠. 수직 관계죠. 사람하고 그렇죠. 사람 관계가 수직 관계예요. 아니 저도 당연히 네. 사장은 퍼스트 클래스, 당연하다고 비즈니스 생각하잖아요. 클래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인식이 지금 중요한 네, 것은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게 놀랍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예,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신론으로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사회 통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사회의 통념이 오류에 빠져 있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면 그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그 사고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잘못된 그런 문화나 어떤 질서가 잡히게 되면 예.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당연적이고. 근데 당연하게 생각. 그렇지 않은 거 보게 되면 아 이게 더 낫구나. 그런 그렇죠. 다양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사철만 되면 누가 부장되고 누가 무슨 뭐 국장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지 뭐 팀장이나 기자가 또는 PD가 우리도 이제 언론사도 그런 예, 구조잖아요. 예, 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역할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회사 내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국장이나 사장이나 뭐 본부장은 또 그 사람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근데 그걸 완전 이제 계급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 그게 가장 심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더 예, 심하더라고요. 일본이 아주 놀랬어요. 심하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장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아닙니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분위기가 일본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따르게 되고 그게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옛날에는 그런 뭐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제조업이 강할 때는 네. 일사불란한 건 있지만 그 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겸양언학 극존칭이 발달한 나라들, 일본도 이제 겸양언학 존칭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중국도 사실은 뭐 니라고 하지 않고 닌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좀 존칭이 있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네, 그냥 근데 예. 이제 우리 그 본부장님 전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또 직위에 민감해서 죄송해요. 예. 저는 또 민감하지 않아가지고요. 괜찮습니다. 네, 예. 죄송해요. 존 리니까 그냥 존이라고 불러주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부르죠. 이렇게 좀 예, 익숙하지 예, 않아서 예. 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식, 일본식으로 이렇게 수직 관계가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분업 체계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됐고 각국이 자기 비교 우세를 내서 경쟁할 때 그리고 예. 지금은 정보가 빨리 들어오고 빨리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 밑에 대리부터 시작해서 과장, 부장, 뭐 팀장, 뭐 저 위에 본부장, 뭐 사장 거치는 이 메커니즘으로는 지금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는 의사결정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옛날에는 정보가 사장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결정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는 정보가 하루아침에 뭐 계산할 수 없으로 처지기 때문에 그걸 언제 사장한테 보고해서 언제 할 수 있겠어요,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지금은 밑에한테 빨리 의사결정을 줘서 빨리빨리 결정하는 게 경쟁력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국도. 그렇죠. 한국하고 일본이 잘안 돼서 그렇지. 이런 체제로는 굉장히 이게 앞으로 경쟁력을 갖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이 미국이랑 네. 저는 이제 언론사니까 미국 언론사들을 좀 알아서 생각을 해보면 돈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역할 같은 곳에서 뭐 앤더슨 쿠퍼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도에 앤더슨 쿠퍼가 1,000만 불 이상은 100억 원 이상은 받을 거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고요. 지금은 아마 그것보다 더 받을 겁니다. 한 150억 원 정도는 받을 텐데 1년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CNN에서 근무하는 기자 PD들의 연봉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5천만 원 정도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올라갈 때도 앤더슨 쿠퍼처럼 그 정도의 스타가 되지 못하면 끼케야 이제 1억 원 정도거든요. 10만 불 정도예요. 근데 다 그냥 그렇게 해요. 기자 PD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거기에서 아주 특출나게 프로그램을 맡고 스타가 된 사람들은 뭐 10억, 20억, 앤더슨 쿠퍼처럼 뭐 100억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한국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굉장히 제가 있던 회사인데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그 아주 높은 사람이 그 식사를 사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신입 사원일 때. 예. 근데 정확하게 9년이 지났는데 저랑 같이 그 신입 사원으로 식사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보스가 됐어요. 몇 년 만에요? 9년 만에요. 9년 만에? 네. 그게 미국은 가능한 거예요. 왜냐?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 사람이 회사에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근데 한국 같으면 이 사람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안 그만둬요. 그렇죠. 안 그만두고 뭐 합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경쟁력 같아요. 우리 같으면 뭐 굴욕 말도 안 되죠. 예, 말도 안 상상 되죠. 불가능. 체면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라서 사실은 예. 저랑 같이 신입사원으로 예. 점심을 먹었던 친구인데 음. 그 친구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나이를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까? 나이는 절대 안 따지죠. 그러니까 나이가 네. 많은데 내가 음. 상사가 아니고 부하 직원이 된다면 거기에 관해서 좀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네. 이 그 회사에서 그 사장이 그 연봉을 받을 때는 그만큼 돈을 벌어오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일을 하니까 열심히 하는구나. 높은 사람일수록 퇴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일 일찍 퇴근하는 사람 누구냐면 세크레터리죠. 그냥 그렇군요. 5시면 손사같이 가죠. 근데 여기 사- 거꾸로잖아요. 사장은 밤새고 일해야 돼요. 아니면 밀려나죠. 우리 같은 경우는 수직적 그 분업 체계 아래에서 일은 굉장히 많이 주고 책임은 또 아랫사람이 또 그만큼 받아가는. 근데 그래서 여기는 잘릴 때는 또 아랫사람만 잘리는 뭐 그렇죠. 이런 구조. 그리고 장이 예. 퇴근 안 하면 밑에 사람들도 못 가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죠. 퇴근하면 큰일 나죠. 장이 안 갔는데 예. 밑에 한국에서는. 예, 한국에서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서 네. 지금 이렇게 평생 아웃사이더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많이 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한국은 많이 예. 변하고 지금 있죠. 변하고 있죠. 예, 변하고 있어요. 중국도 비슷합니까 미국이랑?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 업무 저는 많이 하잖아요. 예. 같이 옛날에 정부 간의 협력 좀 많이 했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이 나이예요. 나이. 중국의 예를 들면 어느 시장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국. 여성이라는 것도 좀 있을 거예요. 네, 예. 예, 딱 가서 여기 시장과 저기 시장이 만났어요. 예. 근데 굉장히 젊은 남자애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람 보기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연세가 머리 희끗희끗한 분이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상대방의 카운터 파티로 그것도 거기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딱 나와서 마주 앉았는데 굉장히 젊은 어린 친구가 나와서 시장이라고 하니까요. 좀 질문을 그렇지. 하죠. 이게 사기인가? 뭐 이게 사기인가? 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통사고 나서 이게 말이 잘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이제 말을 너 몇 살이야? 뭐 이러면은 대충 맞아요. 예 나이로 이제 보험금을 서로 협상하는 뭐 그래서 중국도 나이나 예. 성별이나 음. 지역이나 학벌이나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이 거의 없어요. 신기하네. 네, 굉장히 그래서 자본주의에 정말 가장 잘 맞는 국가예요. 능력 그래서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아예 가고요.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요. 네. 내가 만약에 나이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 그 고소가 들어가죠. 나는 일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나이 때문에 잘렸다. 그렇죠. 일단 질문을 못 하잖아요. 나이에 대한 질문을. 근데 여기 못 처음 하죠. 만나서 나이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질문을 함부로 못 해요. 그렇지. 예. 나이가 뭐 한 10살 이상이다. 그리고 높으신 분이다 이러면은 질문하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뭐 그렇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네. 기득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은 한국이더라고요. 기득권. 그러니까 뭔가 예. 가진 게 있는 사람은 예.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이와 돈과 권력을 모두 예. 가진. 예. 대우를 해주니까요. 예. 너무 좋잖아요. 대우를 해주니까 이렇게 어디 가나 뭐 말할 필요 없이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노력을 별로 안 해도 그 지위에 맞는 돈이 알아서 오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라기보다도 좀 예. 이제 생각이 다른 게 이제 생각은 같은데요. 좀 예. 약간 다른 게 그러니까 한국은 그 어떤 지위에 있을 때는 대접을 받는데 그 지위에서 내려오면은 너무 평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과 그 갭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 은행장을 10년 했다 그러면 엄청 부자예요. 예.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는 건데 그분한테는 어떤 남이 대접해 그러는 건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예. 내가 돈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나한테 대접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명예, 권력 뭐 이런 거. 그렇죠. 명예. 그러니까 나중에 은퇴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대접을 안 하거든요. 그 자리에 있을 때만 그렇게 대접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준비, 그러니까 플랜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노후 준비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경제 독립이 얘기가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는 조금 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 마르크스가 경제적인 본질에 따라서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서 정치 사회적인 생각도 지위가 결정된다. 결정된다. 네.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생각인데 그렇죠. 유물론적인 네. 사고인데 그래서 보통 계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회주의에서는. 네. 근데 이제 막스 베버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막스 베버는
정치, 경제, 사회의 위치나 지위가 다 다를 수가 있고 그게 사람이 꼭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인간의 관념이 그렇게 규정지어지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막스 베버 근대 사회학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막스 베버의 생각인 건데 인간을 존중을 하려면 이제 막스 베버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위에 따라서 퍼스트 클래스 주고 비즈니스 클래스 주고 이코노미 클래스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르크스적인 생각입니다. 모르겠어요. 예. 저는 거기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갈 예, 생각은 없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막스 베버를 네. 숭앙을 한다면 네.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돈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돈은 중국이나 미국의 한국 같은 경우에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돈을 번다는 것, 돈 자체에 관해서 약간 좀 더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그렇죠. 돈을 또 예, 예.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그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제가 대학교 가서 그 학생들한테 주식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독립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물건 사는 걸 아껴서 투자해야 된다 얘기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대표님 돈이 이렇게 좋으세요? 이 돈만 그 돈보다 중요한 게 더 많지 않나요? 물론 있죠. 근데 돈에 대해서 너무나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구나. 돈이 중요한 거를 알아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 그다음에 돈을 벌어서 이거를 내가 크게 벌어서 내가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예. 그런 돈에 대한 긍정적인 거를 안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한 증오가 생기게 되고 나는 돈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소비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국에 너무나 만연돼 있어요. 네.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소확행이라는 말이에요. 소확해. 네. 예. 그러니까 뭐 점점 일본화돼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 맞습니다. 거죠. 예. 맞아요.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 TV나 이런 걸 보면 전부 일본 거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하지 않고 그냥 그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돈을 소비하고 예. 그래서 일본 젊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그 뭐 할 거냐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그 세븐일레븐에 가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그날 벌어서 그날 쓰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그러면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예.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젊은 사람들은 꿈이 없네. 예, 꿈이 있어야 되고 야망이 있어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야 되고 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미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벌었는가 저 사람의 그런 창업 스토리는 어떻게 된가 이런 너무나 재미난 그 사회거든요. 앞으로는 옛날하고 틀려서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뭐 5G다 뭐 저기 영화도 넷플릭스로 보죠. 또 뭐 엄청나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흥분되는 건데 예. 오히려 한국에 있는 학생들 보면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의욕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미리 포기를 해요. 예.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흙수저야.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게 너무 많은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 정반대죠. 예. 우리 우리 때는 직업이 몇 개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 뭐 너무너무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오히려 더 후퇴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돈에 관한 생각. 네, 제가 항상 그 강의할 때 재미있는 비유를 해드리는데요. 저는 우리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일본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비슷하죠. 동아시아 예. 세 예. 국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알거든요. 저는 어떻게 처음에 느끼셨어요? 한국인이죠. 근데 눈을 저는 저 일본에 가서는 일본인 같아요. 일본인 같고 네. 또 미국에 가서는 또 중국인이라고 또 그렇네. 들었었고. 다 있네요. 복잡하네요. 네, 복잡해요. 근데 제 네. 그러면 샘플에서 뺄게요. 예. 예. 제가 본 샘플에 의하면 예. 한국인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두 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눈 재미라고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큰 목표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을 내가 어떻게 재밌게 살 것인가만
포커스 돼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예, 두 눈에 재미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두 눈에는 저를 포함해서요. 돈 적혀 있어요. 달러로 이렇게. 네. 돈. 그럼 질문할게요. 한국 사람의 두 눈에 뭐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의 두 눈에는 아무래도 체면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두 개 다 있는 거 두 아니에요? 개 다 있는. 읽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굳이 이게 어려워요. 근데 굳이 적어 놓으면 명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예. 그러니까 한국은 돈이 맞습니다. 많대서 체면 같아요. 돈이 저도. 많대서 멋있게 안 보더라고요. 예. 중국이나 미국 가면 돈이 리스맨 하면 끝나더라고요. 그냥 예. 돈이면 끝나거든요. 중국에서도 예, 중국도. 나 부자야 그러면 끝이군요. 그게 어떻게 됐든 부자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는 돈이 많다고 돈을 내는 거에 내가 돈을 이러면 이러면 이 강연하면 얼마 주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되게 예. 사람을 이렇게 천박하게 보는. 예. 근데 그러니까 한국은 제일 성공하기 어렵더라고요. 실제 돈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그다음에 되고. 출생도 좋아야 돼요. 출생도 그다음에 좋아야 되고. 한국에 말하는 예. 이게 또 골든 라인을 거쳐야 돼요. 예. 뭐 있잖아요. 예. 무슨 무슨 코스. 고등학교, 예. 무슨 어느 대학교 정통 엘리트 코스를 거쳐야 되고. 거쳐야 이 세 가지를 다 가져야 멋있게 보더라고요. 워낙 정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어렵죠. 돈도 있어야지. 정통을 거쳐야죠. 예. 옛날에는 육사를 거쳐야 됐고. 출신도 좋아야 돼요. 예. 지금은 이제 서울대를 거쳐야 됐고. 아, 뭐 근데 이런 출신은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고시를 어떻게. 거쳐야 됐고 뭐 예, 이런 예. 것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드바이스 하는 거는 이제는 부자처럼 보이지 마라. 부자가 되라. 그게-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예. 부자가 되라.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네. 대부분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이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다가 가난하게 돼요. 부자처럼 보이게 옷을 입고 소비를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 만연한 거죠. 부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석을 사야 그렇습니다. 되고 예. 옷을 사야 되고 예. 또 차도 좋은 거 타야 되고 음. 그게 이제 아주 치명적으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그런 돈을 미국의 이제 영리한 유태인들 특히 유태인들은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투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투자한 사람과 그걸 부자처럼 보이려고 그 비용으로 쓴 사람과의 차이죠. 그거를 근데 단지 이제 트렌드나 취향, 특히 젊은 우리 30대 같은 경우에 집을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외제차라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됐다. 그걸 뭐 어떻게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 굉장히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 나는 경제 독립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있고 누구나 다 그런 경제 독립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잘못된 사회 분위기 그다음에 매스컴에서 계속 그런 걸 부추깁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뭐 갈 데가 없다. 젊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꾸준히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욜로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집도 살 수 없다 그러고 계속 부정적인 거죠. 예. 미국의 부자들을 보면 다 자기 세대 때 부자가 됐지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부자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예. 항상 희망을 주고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아낄 줄 알고 투자를 배우고 돈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는 건데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가 그런 걸 어떡하냐. 구조가 우리를 옥죄고 아니에요. 있다. 구조가 그런 게 아니라 예. 본인의 생각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구조와 개인의 노력 또는 개인의 생각. 저는 예.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대표님의 존 존 리 대표님의 대표님. 예.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죠.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으로 항상 일상생활에 모든 이 계획을 해라 이런 뜻인데요. 근데 중국도 돈을 많은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구분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보기에 그래요? 거지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돈이 엄청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부자라서 뭐 이렇게 막 표현을 막 굳이 뭐 명품 옷을 입고 뭐 명품 차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예. 근데 또 어떤 부자들은 전혀 티가 안 내요. 굉장히 뭐 우리
그 워린 버핏도 그렇잖아요. 예, 예. 굉장히 안 좋은 집에서 오래된 집에서 살잖아요. 예. 그것처럼 중국도 부자들이 굉장히 소비를 별로 안 하고 어. 이 오히려 투자나 이런 데 더 중심을 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국인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예. 옷을 잘 입고 잘 입고 예, 멋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해요. 좀 멋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취향은 예. 그래서 좋아해요. 저는 예. 돈이 있으면 좀 티나게 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 말씀은 네가 부자 되기 전에는 적어도 그러면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렇게 그게 훨씬 물론이죠. 더 예. 중요해요. 제가 예. 그러니까 그런 제가 그 강의 때마다 쓰는 그런 네. 우화가 있어요. 네. 그 유태인의 우화죠. 그러니까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예. 우화가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먼저 배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내가 그 거위를 갖고 있으면 매일 금을 낳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 거위를 기르려고 노력을 하면 나중에 금이 나오면 그걸 얼마든지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미리 다 죽이는 거예요. 미리 죽여서 그렇죠. 황금알이 몇 개 그러니까 아예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놀러 가고 싶은 거 참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소비하고 싶은 거 참으면 그게 엄청난 그 복리 효과를 통해서 나한테 경제 독립을 시킬 수 있게 하는데 너무 미리 소비를 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노볼 이펙트예요. 예. 눈사람 스노볼. 만들 때 예. 눈사람을 크게 만들려고 그러면 산에서 굴리려고 그럴 때 예. 처음에 어느 정도의 그 눈사람을 만들어서 굴려야 나중에 크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를 다 없애는 거예요. 차를 사는 사람들, 차 비싼 사는 사람들, 옷을 비싸게 사는 사람들. 저한테 대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질문을 해요. 나는 50만 원 생기면 무조건 일본 갑니다. 거기서 그 좋은 음식 먹고 예. 친구들 만나는 즐거움이 있는데 예. 난 당신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내가 그거를 뭐 전혀 소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 내가 경제 독립이 될 때까지는 참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 돈이 나중에 크게 불어서 나한테 경제 독립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그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라는 말이 많이 예.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라이프 살다 보니까 중년의 위기. 그렇죠. 예. 막 40대 중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 너무 돈을 아껴서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이미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즐기고 싶어서 스포츠카를 사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요. 내가 어느 정도 그 경제적으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거 되기 전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행 가는데 뭐 크레딧 카드로 다 사는 거. 그게 지금 부자처럼 보이려고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거죠. 중국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네. 예. 그 훨씬 그러니까 미국 쪽에 가까워요. 제가 미국 가서 보고 놀란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한국이 미국의 우방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 아니 너무 놀란 게 저는 미국에 가서 살면서 예. 가장 깊이 느낀 게 중국인하고 미국인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요? 너무 비슷했어요. 근데 왜 놀랐냐면 왜 중국은 그러지? 중국은 예. 사회주의를 한 나라잖아요. 예. 근데 사회주의를 그렇게 오래 했잖아요. 49년에 공산당 정권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사회주의를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생각이나 예. 문화나 이런 게 비슷하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사회주의를 하면서 강압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거의 뭐 이렇게 그렇게 했잖아요. 예. 사회주의 교육을 시키고 그랬죠. 당의 말을 잘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이 조직 내 기업 내 조직 내의 생각이나 하는 문화나 체제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중국도 그 중국인들 그게 정말 강해요. 일단 부자가 되자라는 정신이 너무 강해요. 그 전에는 절대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이 많다고 보이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아요.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돈이 많으면 다르죠. 선택이 되잖아요. 돈이 예. 이미 많아 리스맨이 됐어요. 예. 그러면 뭐 스포츠카 좋은 거 사고 이런 거는 많아요. 근데 내가 일단은 태어나서 첫 번째 목적이 무조건 부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되게 강해요. 그까지는 자기를 부자처럼 보이게 돈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본을 누적하죠. 예. 자본을 저축률이 그래서 높아요. 예. 예, 그 돈을 갖다가 사장이 되는 걸 우선 목적으로 해요. 음. 사장이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이 되는 게 우선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장이 돼서 빨리 리치맨이 되는 게 인생의 아까 우선 말씀하셨죠? 목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회사에 그냥 일반 직원으로 들어가는 건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성공이라고 안 봐요. 예를 들면 화웨이 내가 직원이 됐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 직원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걸 성공으로 안 보죠. 왜냐면 어떤 회사의 직원이 됐다라고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단 말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내가 장이 되는 게 우선인 거예요. 내가. 조은희 대표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근데 중국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느 네. 대기업의 이제 회사원이나 공기업의 회사원이 되면 그걸 성공이라고 보잖아요. 특히 이거 글로벌 이제 기업에. 괜찮다. 뭐 멋있게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 거죠. 중국은 그거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제너즈는 영원히 부자가 될 확률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야. 부품이 되는 거죠. 부품. 어느 아. 한 부품이 되는 거죠. 글로벌. 명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그렇군요. 자본 누적이 우선입니다. 자본 누적. 그러니까 자본 누적. 월급을 갖다가 꼬박꼬박 투자해서 일정한 규모 되면 무조건 작은 가게라도 차려요. 그래서 자기가 사장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걸 우선 목적으로 하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 남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일하라는 게 굉장히 그거예요.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너를 위해서 일하라. 우리가 그러면 한국인이 훨씬 더 안전지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그게 교육 시스템이에요. 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취직을 잘해라는 아주 고정관념이 깊이 박혀 있죠. 넌 돈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창업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너 미쳤니? 위험한데. 이거 왜 그런 거 하니? 예. 그게 가장 심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절대 그런 리스크를 안 지죠. 그 결과가 지금 일본이 계속 저렇게 어떤 정책을 써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그 리스크를 택하지 않는 민족성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은 저는 정말로 우리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제가 그 미국을 보면서 저는 이제 미국도 살고 한국에 왔는데요. 미국에서 보면 야 어떻게 이 생각을 했지? 그런 게 많았어요. 제가 그 창업 스토리 중에서 내가 제일 감동 받은 스토리가요. 그 UPS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UPS 스토어? 네, 스토어요. 예. 그 사람은요. 우체국에 가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체국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예. 5시에면 4시 59분에 가면 딱 안 받고 문 닫아버리고 예. 그게 예.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우체국에 해놨는데 왜 불편할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생각인 게 우체국 옆에 우체국을 차리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맞아요. 어떻게 했을까? 그거 어떻게 했을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7시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력이죠, 그럼. 네. 그다음에 그 메일박스 그거를 열어줘 갖고 한 사람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불 정도 받아요. 그리고 한 100개 넣으면 그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우체국 갈 필요 없이 그리고 대신 또 붙여줘요. 또 우표도 파는데 우표를 좀 비싸게 팔아요. 그렇게 해서 일종의 행정 서비스를 민간 시장에서 아니 근데 그 예. 사람이 그걸 얼마에 팔았냐면 UPS에 얼마에 팔았냐면 한 2천억에 팔았어요. UPS 스토어를 만든 다음에 예, 처음에 이제 메일박스 세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몇 년 있다가 UPS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떻게 저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을까?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이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열심히 해서 수능 좀 잘 봐서 뭐 그렇게 해서 하는 아이들 절대로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죠.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중국도 이런 비슷한 교육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거야? 이게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인하고 중국인 비교하는 건데요. 예. 우리가 이러면 친구들끼리 만나서 창업하자 이러잖아요. 예. 그럼 일본인들이 만나서 오늘 우리 같이 하자 만났단 말이에요. 첫 번째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게 첫 마디가 뭐냐면 물건을 어떻게 잘 만들지를 얘기한대요. 서로. 물건을 어떻게 잘 만들까. 예. 일본인들은. 근데 예. 중국인들은 만났잖아요. 같이 하자고. 그냥 먼저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를 먼저 얘기해줘. 이게 되게 중요한 인투이션이 있어요. 이게 그러네. 어느 게 좋고 나쁘고를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성격이 잔인 정신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네. 근데 중국은 일단은 이익을 정확하게 먼저 이거 그러니까 돈에 대해 나누는 거에 대해 말하는 걸 부끄러워 안 해요. 이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는 거의 금기입니다. 여기는 같이 예. 하자고 찾아와요. 예. 근데 절대 돈에 대해 얘기를 안 해요. 그거에 그거 먼저 대해서는 꺼내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예, 생각하죠. 저 사람은 좀 예. 돈을 밝히는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신뢰가 좀 덜 가고 콘텐츠나 내용이나 상품에 예.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 저는 중국에서 오리지널 사회주의에서 또 저는 성장했어요. 지금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성장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저는 진짜 사회주의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교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배분이 가장 먼저다. 나는 나하고 와서 하자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뭘 같이 하게 난 그렇죠. 이래요. 저는 또 교수고 하니까 한국 사회 예. 분위기로 하면 절대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겁니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스타일로 하면. 근데 저는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먼저 말해야 내가 시간을 어느 만큼 빼서 이 일에 집중할지를 제가 결정할 수가 있고요. 예. 그걸 내가 뺄 수 있는지를 제가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 미국도 이렇습니까? 이익 배분에 관해서는 철저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야 그게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책임과 생기죠. 의무가 근데 따라오는 이제 거죠. 한국 네. 스타일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은 네. 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안 저는 하니까, 1위로 예, 보거든요. 예, 1위가 그렇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하다. 아,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더욱 기대되는데요. 다음 네. 주 오늘은 여기까지 미국과 중국인들 생각, 관념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그리고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輕笑聲，再為我送。